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가장 큰 호재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트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라이트코인 지갑 회사인 라이트IM은 최근에 페이스북을 뚫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의 허락을 받고 이제부터 전 세계에 있는 20억 명의 페이스북 유저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트코인을 사거나 보내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가지신 분들께는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억 명입니다. 20억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곧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지불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하웨이에서 블록체인 총괄 BAS 100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웨이에서는 일찍이 신분 인증, 공급망, 물류, 원산지 추적 등 4대 블록체인 응용 분야를 연구 진행을 해왔고, 또한 이번에 텐센트와 같이 서비스형 블록체인 BAS를 출시를 위해서 100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고요. 다음은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인데, 바이낸스가 우간다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출범 첫 주 만에 4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뉴스냐고 하면은 우간다의 75%의 시민들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비교해보면 현지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코인데스크 측의 분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간다,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존 메가피 2020년 대선 출마, 암호화폐 홍보를 위한 선택.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메가피가 이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다만 나의 대선 출마는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암호화폐를 장려하고 홍보할 대규모 퍼블릭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마치 내가 넘어진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그 대사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하이퍼레처 패브릭 이더리움 EVM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리눅스 재단이 설립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퍼레처 패브릭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하이퍼레처 측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만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데브컨이라고 이더리움의 큰 행사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를 하는 곳인데, 코미콘 할 때 하는 것 같이 데브컨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클렐리라고 하죠. 조그만한 기타 같은 걸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바이탈릭 뷰트린이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노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Allergies. Right, Vitalik? Right. Consensus by bet. That didn't work. Hub and spoke chains. That didn't work. Proof of work. That didn't work. Hypercube chains. That also didn't work. That also didn't work. Vitalik, everybody.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이 친구도 순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때문에 핏똥을 싸고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도 안 감고 이런 컨퍼런스에 나와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신선해서 공유를 잠깐 해봤습니다. 다음은 비탈릭의 이메일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vitalik@vitrin.me는 사칭 계정이고 모두 스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베네수엘라 페트로 퍼블릭 세일 개시.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코인이죠. 페트로가 이제부터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JP모건 내부 보고서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을 것. 최근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움직일 것이며 블록체인의 기술에 현존하는 허점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실현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며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 및 암호화폐의 익명성 특성을 살려 진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한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지만은 내부 보고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해당 미디어는 분석했다. 근데 여기 잘못됐죠. 암호화폐는 완전히 사기라고 했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죠, 이 사람은.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이더리움은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기반 이더리움 확장 툴 출시. 이 툴을 통해서 오프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모든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소식이고요. 또한 이번에 인텔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더리움에 관한 또 업데이트 혹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이제 궁금할 정도로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올해 3억 달러 조달, 최근 5년 최대치.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크립토 헤지펀드인데요. 이제 이 헤지펀드에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그 중에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왜 지금 하락장에 투자를 했는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나름 저점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그 금융기관들의 투자 규모가 7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관 투자는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54%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화는 시장이 다음 단계의 기술 도약과 더불어 관련 자산 및 파생 상품이 제도권으로부터 채택되길 바라는 시장 심리가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큰 투자 회사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미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대규모 자금이 블록체인 업계로 유입이 됐고 싱가포르 통화청 또한 해당 업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이 오늘 개최된 8차 암호화폐 거래소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당, 이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ICO 프로젝트의 금융상품 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일 세미나 참석자들은 ICO는 주식과 동일하게 공모의 기능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역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액의 상한선을 일회당 9,000달러 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페루에서 이제 페루코인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또한 이와 관련해서 페루 정부는 암호화폐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인 비츠2유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페루코인은 10달러 가치의 고정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에선 쪼이고 해외 진출도 막혔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업비트 지난달 초 A은행을 찾아가 싱가포르 자회사인 업비트 싱가포르의 설립 자본금을 대기 위해 해외 송금을 의뢰를 했다. 정부의 규제로 국내에선 신규 가입자 확보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A은행은 업비트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를 검토한 뒤 송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설명만 했다. 업비트가 해외 송금을 거절당한 건 A은행이 네 번째였다. 업비트는 끝내 송금을 포기하고 현지 투자자에게서 최소한의 투자만을 받아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이렇다 보니 마케팅은커녕 운영비도 모자라 한국인 지사장이 현지 은행에 돈을 꾸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자, 업비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코인원도 그렇고요. 빗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빗썸은 1일 미국의 핀테크 기업 시리즈1과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이나 천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해 쉽게 거래하게 만든 디지털 자산이다. 미국 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인가를 받으면은 이런 토큰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했다. 빗썸은 당초 미국 진출과 함께 파트너인 시리즈원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운영 자금을 송금할 계획이었지만 시중은행이 해외 송금 의뢰를 거절해 실패했다. 결국 시리즈원이 지난달 설립한 한국 법인의 지분 일부를 빗썸이 인수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중은행들 거래소에 투자 신뢰를 못하겠다. 빅3뿐만 아니라 중소 거래소들도 해외 투자 송금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중소거래소 한 곳은 해외 진출을 검토하려고 외국 컨설팅 업체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가 은행의 해외 송금 거절로 비용을 지불 못해 프로젝트를 접었다며, 또 다른 거래소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값을 지불하려다 송금이 막히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악의 규제 상황이지만 거래소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미운 털 박히면은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업비트와 빗썸은 올 상반기에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외 송금이 막힌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을 자금 세탁 관리 요망 기업으로 지정해 은행에 전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해외 송금의 사후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의 해외 투자는 신뢰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송금 불가 명단이 내려온 건 없다고 말했다. 과연 한 암호화폐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외 송금을 못한다는 규제는 초법적인 것이 아니냐며 법정한 절차에 따라 송금 목적,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등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문제없다면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 나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여러분, 해외 유튜버들은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드디어 한국에서 이제 규제를 철회를 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신규를 받게 해줬다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터지면서 해외에서는 난리 났어요. 희소식이라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경우만 해도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발언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불법으로 돈 세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나라에서 막고 있으니 이 관련 업자들은 진짜 피말리겠네. 완전 피말려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짓인지 과연 정말 진정한 아기 멍멍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말을 말아야지 개똥 같은 것들. 아유 더럽다 더러워 진짜. 교보라이프 플래닛 생보와 생명보험이죠. 블록체인 보험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사기라던 우리 워렌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셨는지 암호화폐 관련 인접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1일 버크셔 해셔웨이 보고에 따르면은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투자 회사는 암호화폐 인접 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투자를 단행했다. 핀테크 기업인 인도의 페이텀과 브라질의 스톤코에 3억 달러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기업과 전통산업 위주로 투자하던 그간의 버크셔 해셔웨이의 행보를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워렌 할아버지 같이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핀테크 산업에 투자를 하시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철회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다른 기업이나 산업들도 핀테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장기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트위터의 이제 CEO 잭 돌시가 트윗을 날렸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어제가 비트코인 10년째 되는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됐어요. 비트코인 생일 축하한다. 비트코인 이 사토시 나카모토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비체인에 관한 것입니다. 비체인 이번에 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에 잘 나가는 에너지 회사와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가능 리퀴파이드 유동화된 천연 가스 솔루션 시범을 서비스한다고 하네요. 비체인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 짧은 의견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죠. 이것은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하죠. 소위 코인들 중에 85%에서 혹은 더 높은 그 확률 95%까지 그 코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저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왜냐하면은 실용성 가치가 없고 그 중에 또 많은 코인은 스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것이라고 하는데, 투자하실 때 이제 정말 웬만하면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괜찮은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고요. 물론 단타를 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좀 자주 보게 돼요. 펌핑 잡코라 그러죠. 그거 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막 타시고 물리시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투자를 하시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코인과 제대로 된 회사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특히 지인들이 너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저도 코린이지만은 이제 코인판에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